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직장인 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 당시 저는 1억 5천만 원, 남편은 1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합쳐서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대출을 조금 끼고 지방에 집 한 채를 마련해서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사실 시가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편입니다. 시부모님이 옛날에 물려받은 땅도 많고 건물도 여러 채 소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살 때도 대출 끼지 말고 우리가 도움 줄 테니 현금으로 사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매달 대출이자 갚아야 하는데 눈 한 번 딱 감고 부모님 지원받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각종 책임이 따라올 게 뻔했거든요. 시댁은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집이고 시어머니는 본인이 예전에 시어머니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걸 그대로 며느리한테 전수하려는 분이세요. 어쭙자는 도움받았다가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는 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돈을 받으면 그만큼 간섭도 받아야 하고 시댁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자립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매달 대출이자는 좀 부담이지만 그래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생겼는지 자꾸 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물을 사고 싶다는 말도 하고 점점 돈 욕심을 내는 게 보였어요. 저나 남편이나 월급쟁이라 버는데 한계가 있는데 자꾸 큰돈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시가에서 몇 억 주겠다고 하셨나 봐요. 그럼에도 저는 그 돈 받지 말라고 계속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며칠 전 시부모님에게 호출을 받았어요. 시댁에 가서 앉아 있는데 시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재산 때가 되면 천천히 물려줄 테니 알아서 잘들 해라. 저는 순간 어리둥절해서 뭐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들이랑 며느리 둘이 이야기하는 거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재산을 미끼로 저희를 길들이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어이없다는 듯 웃고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우리 명의로 집 한 채 있고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면 되는 거지 왜 욕심 부려서 그런 말 듣게 하냐고 따졌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좀 치사하고 자존심 상해도 그 돈이 얼마인 줄 알고나 이러냐. 그냥 부모님 비위 살살 맞춰가며 살다 보면 좋은 날 오지 않겠냐. 이게 남편이 한 말이에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무슨 비위를 맞추나.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시부모님이 죽을 때까지 돈 움켜쥐고 있다가 줄 듯 안 줄 듯 하다가 돈 다 쓰고 갈지 누가 알아요?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나서 오늘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다 너희 도와주려고 하는 일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살길 바란다. 이 문자를 보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저를 통제하려는 게 뻔히 보이는데 저보고 감사하라고 하시니까요. 사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도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에게 똑같은 교육을 받으셨을 거거든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2024년이에요. 여성도 경제활동을 하고 부부가 동등한 관계로 살아가는 시대인데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며느리를 길들이려고 하시는 게 답답해요. 제가 시댁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제사도 지내는 집이고 명절 때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모여서 시어머니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모든 걸 며느리가 배워서 이어받기를 원하세요. 만약 제가 그 돈을 받는다면 앞으로 평생 시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돈 줬잖아라는 말이 항상 따라다닐 테니까요. 명절 음식 준비는 물론이고 제사 준비, 시댁 어른들 생신이며 기일이며 모든 걸 챙겨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부모님 연세가 드시면 병수발까지 당연히 며느리 몫이 될 거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요. 눈앞의 돈만 보고 있는 거죠. 부모님 비위 맞춰가며 살면 좋은 날 온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시어머니가 만족할 만한 며느리가 되려면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야 할까요? 우선 직장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어요. 시댁 일이 많아지면 풀타임으로 일하기 어려워질 테니까요. 그러면 경제적 자립도 포기해야 하죠.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한될 거예요. 시댁 어른들이 며느리가 너무 자주 나간다고 하시면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제 취미나 관심사도 뒷전이 될 거고 아이가 생기면 육아 방식까지 간섭받을 거예요. 이런 모든 걸 감수하고도 그 돈을 받을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자유와 존엄성이거든요.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다는 건 분명 매력적이에요. 대출이자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재테크도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로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면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남편은 그 돈이 얼마인 줄 알고 이러냐고 하지만 저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건 없이 주는 돈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아도 받고 싶지 않거든요. 게다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불안한 부분이 많아요. 시부모님이 언제까지 건강하실지도 모르고 나중에 간병비나 의료비로 그 재산이 다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요즘 치매나 중풍 같은 병에 걸리면 간병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그럼 물려줄 재산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며느리 도리는 다 해놓고 나중에 받을 게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또 법적으로도 불안해요. 아직 정식으로 상속받은 게 아니라 그냥 구두 약속 수준이잖아요.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자식에게 다 물려준다고 해도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런 위험성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이익만 보고 있어요. 사실 이 문제로 고민하면서 온라인에 글을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다양한 반응이 나왔거든요. 어떤 분은 남편은 받고 싶은 모양이다. 시부모님한테 안 주셔도 됩니다. 전 필요 없어요 하면 그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너무 각을 세우고 벽을 치는 것 같다고 하시고요. 받고 적당히 잘하면 안 되는 거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적당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거든요. 일단 돈을 받고 나면 적당히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원하는 만큼 해야 해요. 특히 오래 살다가 이혼하더라도 그 집 재산은 분할 대상도 안 된다는 댓글을 보고 더 확신했어요. 결국 그 돈은 제 돈이 아니라 남편 돈이 되는 거죠. 만약 나중에 부부관계가 나빠져서 이혼하게 되면 저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시댁을 위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뭐가 되는 거죠? 젊은 시절을 다 바치고도. 나중에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더욱 확신이 서요. 저는 절대로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마음을 바꾸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어머니께는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겠어요. 저희는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희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남편에게는 더 진솔하게 제 마음을 전달해야겠어요. 당신이 그 돈을 받고 싶다면 받아도 돼. 하지만 나는 그 돈과 관련된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거야. 시댁 일도 제사도 명절 준비도 모두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말할 생각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싶어요. 남편 앞으로 돈을 받더라도 저는 완전히 손을 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부부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어요. 남편 혼자서 시댁 일을 다 감당하기는 힘들 테니까. 결국 제게 도움을 요청할 텐데 그때마다 거절해야 하거든요. 그래도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타협하면 계속 타협하게 되거든요. 돌이켜보면 결혼할 때부터 이런 문제의 조짐은 있었어요. 남편이 부모님 도움받자고 했을 때부터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났었거든요. 저는 독립적으로 살자고 했지만 남편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했어요. 그때는 제가 고집을 부려서 독립했지만 지금 보니 그때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시댁 도움을 받고 집을 샀다면 지금쯤 이미 시어머니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비록 남편과 의견 차이는 있지만 제 원칙을 지켜나가겠어요. 경제적으로는 조금 힘들어도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삶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신세대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지점이죠. 기성세대는 가족이니까 참고 살아야 한다. 며느리는 시댁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저희 세대는 개인의 행복과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쪽이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요. 첫째, 조건부 도움은 결국 통제의 수단이라는 점이에요. 도와준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거죠. 둘째, 한 번 받기 시작하면 거절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싫다고 하냐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셋째, 경제적 이익보다 정신적 자유가 더 소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존엄성이거든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생존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희처럼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한 상황에서라면 굳이 조건부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문제는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남편이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부부가 함께 내려야 하죠.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할 생각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남편이 끝까지 돈을 받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선을 그어야겠어요. 어쨌든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고집이 센 걸까요? 아니면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